자리 정하기.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터를 읽기 위한 방법들이며 구체적으로 산줄기와 물줄기를 풍수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방법들이었다.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터 읽기가 완료되어 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터에서 가장 좋은 곳을 자리잡기 위한 방법들이다. 풍수에서는 이를 정혈이라 표현한다. 혈이란 명당판 중에서도 가장 건강성이 넘치고 땅의 기운이 집중되어 있는 지점이다. 혈은 음택의 경우 시신이 직접 땅에 접하여 그 생기를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궁궐인 경복궁은 근정전, 사찰은 대웅전, 민가의 경우에는 본체 또는 집안의 가장이 거처하는 곳이 혈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정확한 혈을 찾아 자리를 정하는 것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풍수인들조차도 완벽하게 구사하기가 힘이 든다. 따라서 일반인의 수준에서는 혈을 찾아 좋은 자리를 잡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흉한 자리를 구별하는 법을 알고 있는 것이 실생활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에 일반인의 수준에서 집터와 묘터의 자리를 선정할 때 고려할 만한 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으면 다 배산임수인가? 어떤 터가 살기 좋은 곳입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한국인이면 을에 나오는 답변이 있다. 배산임수요. 한국인이라면 풍수를 잘 몰라도 사람이 살만한 장소로 배산임수의 터를 꼽는다. 그만큼 배산임수란 단어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용어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배산임수는 뒤로 산을 기대고 앞으로는 들판물이 있는 지형이다. 그러나 풍수 시각에서의 배산임수는 일반인들의 그것보다 더 구체적이다. 즉 뒤로 산을 기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배산이 되는 것이 아니며 앞에 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임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터 뒤에 있는 산과 앞에 물이 터에 대해 기란 작용을 하는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배산과 임수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터 뒤로 기대고 있는 부분이 봉우리일 때 배산이다. 먼저 배산의 의미를 살펴보면 배산은 뒤로 산을 기대고 있다는 의미이다. 풍수에서는 터의 후방에 단지 산이 있다고 해서 배산으로 보지 않으며 터가 뒤에 산줄기 중에서 봉우리 부분에 기대고 있을 때 배산으로 본다. 그 반대로 터 뒤로 골짜기가 있다면 이는 산에 기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에 기대고 있는 극히 흉한 형태가 된다. 임수는 앞에 물이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터 앞에 단지 물이 있다고 해서 임수로 보지 않는다. 풍수에서는 터 앞에 물이 터에 대해 길한 영향을 미칠 때 임수로 본다. 즉 터 앞에 물이 터를 안고 둥글게 감아 돌거나 터를 향해 구불구불하게 흘러들어올 때 임수로 보며 최소한 터에 대해 횡으로 지나가는 물이 되어야 임수라 불릴 수 있다. 앞에 물이 터에 대해 길한 영향을 줄 때 임수라 하나 앞에 물이 터에 대해 흉할 경우 임수가 아니다. 그 반대로 터 앞에 물이 터에 대해 배를 보이고 돌아나가거나 터를 향해 곧장 치고 들어오는 형태 또는 터 앞에서 물길이 직교하는 형태는 임수라고 볼 수 없다. 결과적으로 뒤에 산과 앞에 물이 터에 대해 풍수적으로 길한 영향을 줄 수 있을 때만이 배산 임수의 터라고 말할 수 있다. 산줄기와 골짜기 구별하는 방법. 근래 전원생활의 붐이 일어나면서 한적한 도시 근교나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원주택 터를 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선호하는 터는 뒤로 산을 기대고 있는 양지 바른 산기슭이다. 뒤로 산을 기대고 있는 산기슭은 얼핏 보면 산줄기가 끝이 난 평지처럼 보이기 십상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어진 터에서 진출입의 편리 등만을 따져 건축물을 안 치는 사례가 많다. 밭두렁이 산 아래로 불룩하게 이어진 것이 산줄기이며 산줄기 위에 묘소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터는 실제로는 산줄기와 골짜기가 명확히 나뉘는 땅이다. 위 사진의 땅들은 지금은 밭이지만 개간되기 전 과거에는 본래 나무가 빽빽한 산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터를 평지로 오인해서 건축물의 위치를 가림없이 짓는다면 자칫 골짜기 안에 건축물을 배치할 우를 범할 수 있다. 이러한 터에서의 산줄기와 골짜기의 구별은 논밭의 두렁을 통해서 식별 가능하다. 두렁이 등고선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진에 번 선과 같이 산 아래 방향으로 불룩한 두렁들의 정점을 연결한 것이 산줄기 진액선이고 그 반대로 번 선과 같이 산 위로 불룩한 두렁들의 정점을 연결한 것이 골짜기이다. 도로가 등고선을 따라 나 있어 자연적으로 구불구불하다. 전통한옥 형태로 아담하게 지은 전원주택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택이 골짜기에 자리하여 주변 지대보다 조금 낮다.
위 사진의 주택은 이러한 유형의 터에서 건축물을 골짜기에 앉힌 사례이다. 주택 뒤로 두렁이 이어진 방향이 산 위로 불룩한 것이 보이며 주택 우측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는 것이 식별된다. 비록 아늑하고 예쁘게 꾸며놓은 전원주택이지만 그 풍수적 실상은 다르다. 골짜기 터에서는 땅의 생기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땅속 수맥의 피해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산줄기 위에 주택을 앉히는 것이 바람직하나 피치 못할 경우 본체 등의 주요 건물을 산줄기 위에 앉히고 창고 등의 부속 건물을 골짜기에 배치한다. 또한 주어진 터가 전체적으로 골짜기에 해당된다면 본체만이라도 최대한 산 위로 볼록한 두렁의 정점 계곡의 정점을 피해서 앉히도록 한다. 산줄기와 골짜기의 구별은 도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임도나 산기슭 인근의 도로는 등고선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도로 또한 산 아래 방향으로 불룩한 것이 산줄기이고 그 반대로 산 위로 불룩한 것이 골짜기이다. 스스로 풀어보세요. 작은 농장을 운영하면서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 사진과 같이 논으로 경작되고 있던 시골 땅을 매입하였다. 1번 지점과 2번 지점 중 어느 곳에 주택을 지어야 할까? 부지의 활용도 등 다른 사항을 무시한 채 산줄기와 골짜기 구별 측면만 고려한다는 가정하에 정답은 2번이다. 대부분 2번이라 답했을 것이다. 물론 실생활에서는 부지의 활용도, 진출입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사람이 실제 살아가는 주택의 자리는 가급적 골짜기를 피해야 한다. 명산에 명혈없다. 경북 경주에 남산이 있다. 남산은 역사적, 풍수적으로 경주인들에게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산이다. 그만큼 사람 풍수를 알지만 풍수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남산을 풍수적 길산으로 여겨 예로부터 많은 분묘를 조성했다. 심지어 남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분묘 조성이 금지된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 없이 불법 분묘 조성이 자행되어 왔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묘지 대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고 공분이 무너져 내리는 등 무연고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불법을 감수하면서까지 분묘를 조성했던 당사자들의 바람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증한다. 기세 있는 산이 억센 기운과 살기를 털어낸 후 단정하고 유정한 봉우리를 만든 곳에 주택이나 묘소가 들어서야 한다. 풍수에서는 경주 남산과 같은 산을 기세가 있는 그리고 강한 기운을 가진 산으로 여긴다. 설악산, 서울 북한산 등의 산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산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름난 산이며 산의 형상이 불꽃이 타오르는 모양이거나 억센 바위산 풍수에 이 많은 것이 공통점이다. 기세 있는 석산에서 이어져 내려온 단정한 흙산의 봉우리에 기대고 있는 팔공산 동화사. 기세 있는 바위산은 대형 상수도관에 비유된다. 그런데 일반인이 물 한 컵 마시자고 대형 상수도관에 바로 종이컵을 갖다 댈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형 상수도관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분리된 수도꼭지에서 물을 마실 수가 있다. 일반적인 주택이나 묘소의 터잡기 또한 기세 있는 바위산에 바로 조성되어서는 안 된다. 기세 있는 산줄기가 좀 더 평지로 내려오면서 강하고 억센 기운을 털어내고 단정하고 유정한 봉우리를 이룬 곳에 일반인들의 주택이나 묘소를 더 잡게 할 수 있다. 풍수에서는 이를 박환이라 표현한다. 박환은 기세 있고 거친 석산이 평지로 내려오면서 험한 살기를 벗고 부드럽고 유연한 흙산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박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앞서 설명한 산줄기의 수직 기복 및 수평지연 운동이다. 즉 산줄기는 기세 있는 바위산에서 큰 기복과 지연을 하며 이동하다가 평지로 내려오면서 점차 작은 기복과 지연을 통해 서서히 부드럽고 유연한 산줄기로 변화하는 것이다. 명산에 명혈없다는 말은 결국 풍수의 박환을 나타내는 말이다. 집터와 묘터는 따로 있다. 풍수 이론에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한 집터 양태와 죽은 사람을 위한 묘터 형택을 찾는 방법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단 그 규모의 크기가 큰 곳은 집터에 알맞고 크기가 작은 곳은 묘터에 알맞다. 집터와 묘터의 구별. 작은 산봉우리가 터를 오목하게 감싸고 있다. 일반인들이 집터와 묘터를 구별하는 구체적인 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집터는 터를 받치고 있는 뒤에 산봉우리가 그림의 번과 같이 털을 향해 오목해야 한다. 마치 어미닭이 두 날개를 유정하게 감싸고 알을 품는 것과 같은 형상이다.
반대로 뒤에서 보면 산봉우리가 볼록한 모습이다. 이것은 산의 얼굴과 뒤통수에서 설명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즉 구분면의 안쪽이 얼굴이고 그 반대쪽이 뒤통수인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오목한 형상의 산봉우리를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똑 찾는다 해도 실제 소유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구할 수 있는 짙어가 산줄기 위의 터이다. 단지터를 위한 산줄기는 그림의 2번과 같이 봉우리에서 이어지는 산줄기가 마치 평지와 같이 산줄기가 평평하고 넓은 곳은 짙어가 되고 산줄기가 좁은 곳은 묘터가 된다. 풍수적 묘터인 산줄기를 깎아 짙어를 만들고 있다. 엄청난 산줄기를 깎아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다. 입주민들은 지하수 10m의 땅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출처 네이버 항공지도 되어 집을 지을 공간이 충분한 곳이어야 한다. 만약과 같이 산줄기의 폭이 좁아 시각적으로도 명확한 산능선으로 인식되는 곳은 묘터이지 짙어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근래 들어 전원주택의 붐과 함께 묘터인 산줄기를 깎아내어 짙어로 이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이는 풍수적으로 묘터에 짙어가 앉아있는 모양새다. 오래 머무를 터, 잠시 쉬어갈 터. 사람이 오래 머무르면서 살아갈 만한 터는 산줄기로 둘러싸인 오목한 터좌이며 단기간의 휴양을 위한 터는 전망이 좋은 높은 터우이다. 힐링은 근래 들어 일반인에게 아주 익숙한 용어이다. 힐링의 본래 의미는 치료와 치유의 뜻으로 정신적 또는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특별한 장소에서 각자의 상태에 따라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의 힐링은 치료와 치유 개념보다는 며칠간 풍광 좋은 곳에 머물며 즐기는 휴양의 개념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풍수의 논리 속에는 치유의 터와 휴양의 터가 나뉘어 있다. 치유의 터는 오래 머물며 거주할 만한 터로 주위 사방이 아담한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이다. 이러한 터는 사방의 산줄기에 의해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부터 보호되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아늑한 장소감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종택이나 주요 주택들이 이러한 유형의 터에 자리하고 있다. 휴양의 터는 수일간 머물며 즐길 만한 터로 주변보다 우뚝 솟아있는 지형이다. 이런 곳은 통상 물길이 돌아가는 바깥쪽 공격사면이나 물길이 서로 직교하는 지점의 바위 절벽, 해안가 절벽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터는 풍광이 대단히 호쾌하며 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인근에서 볼 수 있는 정자들이 위치한 터가 이에 해당된다. 정자는 옛날 선비들이 일상의 삶을 잠시 떠나 시를 짓고 이움을 즐겼던 장소로서 오늘날의 휴양 개념에 부합한다. 일상적인 거주의 터로 적합한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과 수일간의 휴양의 터로 적합한 해안가 바위 절벽. 풍수적 관점에서 휴양의 터는 기운이 안정되지 못한 곳이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 단시일 머물며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만한 장소가 된다. 그러나 휴양의 터는 오래 머물며 살아가는 거주지로서는 부적합하다. 많은 바람과 높은 지대가 주는 심리적 공허함 등이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 특히 노인이나 환자에게는 더욱 불리한 터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풍수와 힐링의 만남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수구는 바람이 많다. 수구는 산곡풍이 불어오는 지점이다. 산줄기가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영역의 입구, 즉 물통의 주둥이 부분을 풍수에서는 수구라 한다. 수구는 물줄기의 관점에서 영역 내의 여러 지천들이 모인 본류가 영역 밖으로 흘러나가는 출구 지점이다. 그러나 바람의 관점에서는 유일하게 외부의 바람을 영역 내부로 불러들이는 지점이다. 산곡풍의 원리 낮에는 계곡 초입부에서 불어오르는 곡풍이 불고 밤에는 계곡 안에서 불어내리는 산풍이 분다. 특히 수구는 산곡풍이 부는 지점이다. 산곡풍은 골짜기에서 주간과 야간의 방향을 번갈아 가면서 만들어내는 바람이다. 낮 동안에는 골짜기의 축을 따라 계곡 초입부에서 불어오르는 곡풍이 불고 밤에는 골짜기의 축을 따라 계곡 안에서 불어내리는 산풍이 분다. 옛날 기억을 떠올려보면 마을 어른들이 저녁밥을 먹은 후 모여서 담소를 나누던 곳은 대부분 마을 어기 느티나무 숲 아래 풍수의 수구였다. 그곳은 한 여름밤의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바람이 잦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일은 없었다. 산곡풍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감기에 걸리는 등 인체에 해롭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전통마을의 종택이나 고택의 위치를 생각해봐도 대부분의 영역의 내부에 있지 수고지점에 자리한 사례는 드물다. 이처럼 수고지점은 바람이 작고 강해 일반적인 주택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